안녕하세요. 저는 인성노인복지센터 지금 센터장을 맡고 있는 윤경미입니다. 지금 71년생 54세이고요. 저는 충북 엄정면 추평리 74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는 충주시랑 통합이 되었고, 굉장히 시골 동네에서 태어났고 10살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전형적으로 농사짓는 부모님 밑에서 살다가 제가 10살에 충주 시내로 이사를 와서 현재까지 부모님은 거기 살고 계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10년 전에. 어머님이랑 큰오빠 다 충주에 살고 계시고 저는 이제 음성으로 이사 온 지는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그 추평에서 살았던 기억은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기억이었고 시골이 늘 좋은 곳이 기억됐던 게 형제들이 다 같이 살고 아버지 사시면서 특별히 두 분이 농사를 지셨지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좋은 게 예전에는 우리 그 소 먹게 한다 했잖아요. 소골 벤다고. 그럴 때 또 누에 치고 할 때 그 누에 그 뽕잎을 따오시면서 항상 그 열매가 있는 오디 부분을 따갖고 오시고, 예, 그거를 숲에다 이렇게 지게 위에다 숨겨놓으세요. 그리고 가가지고 찾게끔. 그럼 저희는 그걸 보고 이제 환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마가 그 틈틈이 똑같은 걸 저희 되게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농사 지신 걸로. 그래서 가족들이 그냥 단란하게 있던 굉장히 좋은 추억. 그리고 충주로 이사 오면서는 엄마도 이제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서 저희 어머님은 식당 일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기억이 그렇게 여기서는 참 치열하게 살았다. 그 기억. 그래서 저는 10살까지의 그 어린 시절이 굉장히 낭만적이고 푸근하고 굉장히 좋았던.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제 몸이 좀 약했기 때문에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를 제가 알아요. 그러면 열이 막 고요까지 오고 아버지가 그냥 들쳐업고 뗐던 기억이 많이 나는, 등에 엎여서 그 기억이 많이 남잖아요. 저는 이제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23살에 했고 남편하고 제가 이제 방송통신대학 다니면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거기에서 영어 강사로,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빠가 영어 강의를 해줬고 방송통신대는 저희가 필수 과목이 영어였기 때문에 이수를 못하면 안 돼서 특별히 저희 그 학생들끼리 스터디를 했었고 거기에 초빙이 되었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통신대를 가게 된 계기는 여상을 졸업하고 은행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하고 학교, 대학에 대한 그 욕구가 굉장히 있었고, 근데 이제 가정 형편상 대학을 갈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고, 그래서 여상을 진학을 했고, 직장 잘 갔습니다. 덕분에.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대한 거는 끊이지 않아서 충주에서는 야간대를 갈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충주건대도 저희가 이제 학교에 물어보는 야간대 개설이 뭐 10년 계획에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충주대학교도 물어보니까 야간대 개설은 없었고 갈 수 있는 방법은 방송통신대밖에 없어서 통신대 진학을 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스터디를 하면서 저희 남편이 거기 이제 강사로 오게 된 거였었어요. 근데 그냥 좋았던, 그렇게 해서 연애하고 2년 반 만에 결혼해서 23살에 제가 결혼을 했어요. 아주 일찍.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그러면서 이제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저희 남편 표현에 의하면 그때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직장 잡자마자 바로 결혼을 한 거였고요. 남편은 군청 공무원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시험 봐서 그 해에 합격해가지고 그 다음에 결혼한 거니까 저는 결혼이 좀 늦는 케이스였고 남편은 제 나이였고, 그러면서 충주에서 잘 살고 저도 직장 생활하고 있다가 아이 둘 낳고 큰애 딸 낳고 아들 낳고, 그러다가 IMF 때 은행이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다는 거는
너무 늦게 퇴근을 했어요. 제가 이제 서울은행 다니면서 퇴근 시간이 밤 10시가 이른 시간일 정도로. 그때 이제 서울은행, 제일은행이 다들 좀 힘든 상황에서 그래서 12시에 집에 가는 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때 이제 퇴직을 했죠. 그만두고 바로 음성으로 이사 와서 아이들만 키우다가 2년 반 정도 지나니까 작은 아이 어린이집 가고 엄마랑 이제 더 안 놀게 돼요. 어린이집 가겠다. 그래서 농협으로 이제 다시 파트타임 일을 했죠. 한 5년 정도 일을 했고 거기서도 되게 재밌게 일을 했어요. 은행에서도 한 10년 일하면서 재밌게 일했고 그러다가 잠시 쉬면서 애기 아빠가 이제 헬스장 한번 운영해보자 그래가지고 동업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렇게 문제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빠지자. 그리고 나서 우연찮은 기회에 제가 이제 그 자활 들어가게 됐죠. 자활 들어가면서 정말 새로운 세계를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간에 살면서는 뭐 경제적으로 풍족하진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어린 시절은 부모님 그늘에서 있었고 또 저 직장 다니면서 은행이랑 공무원이랑 합쳐서 하면 그냥 어렵지는 않게 살았던 것 같은데 자활을 들어가면서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은 거예요. 덕분에 깨달은 게 내가 가진 게 또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전에 은행 다니면서는 나보다 항상 돈 많은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나는 조금 열악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가보니까 내가 가진 게 너무나 많은 그래서 사회복지를 하게 된 거는 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공부를 다시 하게 됐고 그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한 6개월간은 아까 방송통신대 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는 제가 경영학을 했거든요. 경영학을 하고 사회복지를 하면서 전혀 다른 학문을 하면서 학문 자체를 이해가 안 됐을 정도로 그리고 사회복지사 이수하고 나서 그분들을 대하면서 처음에 공부를 하게 된 거는 그분들을 이해하고 내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 마음에서 공부를 했는데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사회복지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제가 이 장기요양 쪽으로 들어와서 지금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아직도 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라는 거는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는 거고 끊임없이 나를 또 보충을 해야 되는 작업이기도 하고 잘못하다가 소진돼서 일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걸 어디서인가 끊임없이 채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제가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저한테 가장 행복한 게 뭐냐라고 하면 저는 교회 갔던 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그게 가장 좋았던 계기였지 않았나. 그걸로 인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 이런 길로 찾아갈 수 있었다는 거 그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일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저희 남편이 반대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 힘든 일을 왜 하냐고. 왜냐하면 힘든 일이니까. 그리고 저희 남편이 저를 믿어주는 게 당신은 그 일 아니어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할 수 있었던 버팀목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해나가는 거고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 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제 그만 내려와 하면 저는 조용히 내려와야 되겠죠.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내일보다는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정말 즐겁게, 감사하게 보내자라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가 즐거우면 어제가 즐거운 거고 내일도 즐거울 수가 있어요. 이 일을 하면서 어르신들의 생활을 보면서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곳에 있는 분들이 오늘 하루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내일이 없듯이.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행복한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예쁘인 거죠. 지금까지 잘 자라왔고, 큰아이는 아직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작은아이는 작년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예쁘게 살아가고 있고, 이 아이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예쁘게 잘 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로 가정을 꾸린 아이도 이 아이가 이제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책임감도 느껴지고, 그 아이들이 그냥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냥 지켜봐 주는 거잖아요. 그냥 지금까지 잘 지내왔던 것처럼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근데 그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희가 걸어왔던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넘어지더라도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그 용기 갖고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혜인아 민호, 혜인이랑 민호랑 너무 고마워. 엄마 아빠의 아이들로 와줘서. 그리고 너희들을 보면서 처음이라 너무 부족해하는 부분도 많은 엄마였는데 그래도 잘 따라와줬고 잘 믿어줬고 잘 인정해줬고 나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처럼 건강하게 그리고 지금처럼 밝고 예쁘게 지금처럼 용기 있게 그렇게 살아왔으면 좋겠어.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있을 거야. 하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건강하고 예쁘게 그리고 그 너희들 삶이 정말 멋진 날들이 있을 거다라고 기대해. 경리야, 참 힘든 부분도 많았는데 잘 살았어. 그리고 주변에 좋은 분들 많아서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그냥 열심히 잘 살아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힘든 순간순간 잘 일어나줘서 고마웠고 그리고 지금처럼 그렇게 앞으로 살았으면 좋겠어.